이 양배추는 섬유질이 많고 각종 항산화제, 비타민 K, 칼륨 등의 영양소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. 특히 카베땡이라는 이 일본의 위장약이 양배추 위장약 이렇게 알려지면서 속이 쓰리고 위가 안 좋은 사람들에게 양배추가 좋다 이런 이미지가 강해졌는데요. 그런데 이렇게 오히려 양배추를 먹으면 몸이 더 불편해질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양배추를 먹으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자, 첫 번째,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, 그리고 평소 설사가 잦은 분들. 과민성 대장 증후군 진단을 받았거나 혹은 따로 이 병원에서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았더라도 평소에 이 장 트러블이 잦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 위장 건강을 챙기려고 양배추 드셨다가 속이 더 더부룩하고 불편하고 막 가스가 많이 찰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이 양배추 속 식이섬유질과 소화되지 않는 당 성분 때문인데요. 이 양배추 한 컵 분량에는 5.8g의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. 이 식이섬유질은 사람의 소화기관에선 소화되지 않고 장내를 쭉 통과하게 되는데요. 이때 이 장의 움직임을 증가시켜서 대변을 원활하게 해주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숙변 제거를 위해서 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을 찾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, 근데 이 식이섬유가 변비이신 분들에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평소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장운동이 항진되면 더 곤욕스럽게 만들 수 있겠죠. 자, 더불어 양배추 속에는 소화되지 않는 당 성분인 라피노스를 함유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소화되지 않는 당 성분은요, 우리 장내에 있는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어줄 수 있고 또 이 다른 당분들에 대비해서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 시에 일부러 올리고당과 같이 이렇게 소화되지 않는 당 성분을 찾아서 섭취를 하시기도 하는데요. 자, 문제는 이 장내 세균들이 당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가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. 또 이런 당들이 소화, 흡수되지 않은 채로 대장까지 가게 되면 대장에서는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주변의 물을 끌어 들여오게 되고요. 이것이 설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네, 변비이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식품인 양배추가 어떤 분들은 드시면 오히려 부글부글 가스가 너무 차고 또 설사를 할 수 있게 돼서 괴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. 따라서 내가 평소에도 가스가 좀 많이 차는 편이고 설사를 자주 한다 혹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과한 양배추 섭취는 불편감을 더 증가시킬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두 번째, 와파린을 복용 중이신 분. 자, 이 와파린은 혈전 생성을 예방하기 위해 혈액을 묽게 해주는 항응고제입니다. 자, 이런 와파린 성분은 다른 약물 그리고 음식과 상호작용이 많은 편이라 와파린을 드시고 있다라고 하면 항상 주의가 필요한데요.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와파린 효과가 높아지게 되면 출혈 경향이 강해져서 멍이 잘 들거나 코피가 잘 나게 되거나 장출혈 등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뇌출혈 등의 위험한 질환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 반대로 이 와파린의 효과가 낮아지게 되면요,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줄어들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지고 그래서 이 혈전으로 인한 심근경색, 뇌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줄어들면서 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따라서 이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항상 음식과 다른 약물의 섭취를 민감하게 체크하셔야 하는데요. 이 와파린과 상호작용이 있는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비타민 K입니다. 비타민 K는 우리 몸에서 지혈을 시키기 위한 응고인자 형성에 관여를 하는데요. 이 와파린이 혈전을 억제하는 방식이 바로 이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타민 K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. 자, 이 양배추가 바로 비타민 K가 많은 대표적인 식품 중 하나인데요.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, 이 와파린 드시는 분이라면 비타민 K 섭취를 피하셔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. 이 비타민 K의 섭취를 일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. 자, 말하자면 이 와파린의 경우 용량을 정할 때 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양을 복용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현재 나의 일상생활 속 섭취되는 비타민 K의 평균량에 맞춰서 이 적절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와파린의 용량을 측정한 후에 정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평소 먹는 비타민 K의 양이 갑자기 많아져도 또 갑자기 줄어들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. 따라서 평소에 나는 매일 아침 양배추를 반 통씩 먹던 이 와파린 복용 환자분이 갑자기 와파린 먹는 사람 비타민 K 많이 든 거 먹지 말래, 양배추 먹지 말래 이런 얘기 듣고 먹던 양배추를 안 먹게 되면 오히려 이 와파린의 효과가 예상치보다 세지게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자, 반대로 평소 양배추는 먹지도 않다가 양배추가 변비에 좋다고 하면서 갑자기 양배추 섭취량을 막 증가시키게 되면 그것 역시도 와파린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.
따라서 이 와파린 드시는 분들이라면 평소 양배추, 상추, 시금치 등 이 비타민 K가 많이 함유된 제품의 섭취량을 일정하게 하시고요. 평소에 양배추를 드시지 않던 분은 양배추가 좋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양배추를 많이 드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두세요. 양배추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3대 장수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. 하지만 이런 양배추도 사람에 따라서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. 뭐든 누가 좋다더라 하는 말만 듣고 나도 해봐야겠다 하시기보다는요,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. 그럼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. 오늘 더 건강하세요.